자, 이제 두 번째로 의사소통 관리를 보자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행위를 변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그지? 두 사람 이상의 정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의사소통이다. 그러면 의사소통 관리는 또 뭐냐? 조직 구조를 고려해서 보고 체계를 정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그래서 이거를 적시에 아주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그 이해관계자의 긍정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소통 관리에 해당되는 거고, 또 프로젝트 의사소통은 뭐냐? 이거는 정보를 주고받는 개념, 협의의 개념뿐 아니라 이게 이제 프로젝트 의사소통은 어떤 정보를 단순히 주고받는 그런 좁은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 도중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배포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넓은 의미의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관계되는 그런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사소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사소통 관리라는 부분이 여기 들어있는 거지. 전체 그림에서 한번 설명했듯이, 이 부분은 어쨌든, 의사소통 관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보면은, 뭐, 계획서라든가 성과 보고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에서 나온 계획서를 가지고 의사소통 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사소통 모니터링단에게 넘겨줘서 의사소통에 대한 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 단계가 의사소통 관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이제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의 진척 사항을 보고한다. 이것도 이제 하나 이해가 되는 거고, 또 주간 보고 같은 거 많이 하거든. 주간 업무 보고, 주간 프로젝트 보고 이런 거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뭐 이슈라든가 지연되는 사항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논의하고 내용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 이런 거. 또 이런 것도 돼요. 또 뭐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 그런 프로젝트 종합 현황을 보고하는 거. 또 이제 애자일 적용 프로젝트에서는 이터레이션 종료 시에 종합 성과를 검토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의사소통 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관리에도 ITO가 있죠. 이와 같이 성과 보고서, 이슈 기록보, 리스크 보고서, 품질 보고서들이 있고,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그걸 통해서도 하고, 프로젝트 보고를 통해서도 이제 보고하는 것들이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유형들을 좀 나눠봤네. 보니까 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내부, 외부 해서 프로젝트 내부와 프로젝트 외부를 나눌 수 있고, 공식, 비공식, 공식적으로 하는 거와 비공식적인 뭐 메일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지시 이런 것들 비공식 있다. 수직적, 수평적, 조직 내에서 보고 체계가 되게 수직적이지, 동료들 간에는 수평적이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공개나 비공개, 의사소통도 분명히 비공개도 있고, 또 비공개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시기적인 비공개도 있고 그렇죠. 또 서면, 구두, 문서 이런 것들이 있고, 서면과 구두가 있고, 언어적인 거와 비언어적인 것이 있고, 이렇게 한 6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고, 또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요소라고 하면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 있지. 그들 간의 그 어떤 요구사항에
근거해서 적절하게 의사소통 전략이 수립돼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그 적절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를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소통 전략 수립과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를 개발하는 것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두 가지 요소라고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의사소통 오해를 줄이는 OC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정확한 문법과 철자 이렇게 했네. 문법이 틀리면 메시지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뭐든지 그 뭐 보고서나 이런 자료도 문법이나 철자가 틀리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이제 OC니까 이게 5개 C로 되겠지. 정확한 문법과 철자는 뭐 이런 거네. 뭐 correct grammar and spell. 이제 correct 할 때 C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correct grammar and spelling이겠지. 스펠링 요거고 두 번째는 간결한 표현과 과도한 문구를 제거한다. 그래서 메시지는 간결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오해 가능성이 없어. 막 미사여구 수식 넣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결한 표현이니까 concise expression, 그지? 그래서 CR. 그래서 concise expression and elimination of exceed word 이렇게 하면 이제 간결한 표현과 과도한 문구 제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의 요구에 맞춘 명확한 의도와 표현이요. 독자라고 하는 거는 그 저기지 수요자지 수요자, 그지? 그래서 요거는 독자의 요구에 맞추며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냐? 클리어 퍼포즈야. 클리어 퍼포즈 뭐 an expression directed to the needs of the reader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논리 정연한 아이디어의 흐름이다. 논리 정연한 아이디어의 흐름. 이거는 이제 coherent logical flow of idea. 그래서 C야. coherent logical flow of ideas. 이렇게 해서 또 C고 다섯 번째는 문구와 아이디어 흐름을 제어한다. 문구와 아이디어 흐름 제어. 이게 시각적 도표를 활용해서 요약식으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뭐 개조식도 되고 이렇게 좀 그림 약간 그런 걸 섞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 제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컨트롤 플로우가 들어가. 컨트롤 플로우 오브 워드 앤 아이디어. 컨트롤링이겠네. 컨트롤링 플로우. 이렇게 해서 C가 5개 있다 그래서 OC, 오해를 줄이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고 또 의사소통을 위한 실천상으로 자 목적을 명확히 한다. 그 대상자의 요구사항과 선호도를 파악한다. 의사소통의 효과를 감시하고 측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의사소통 프로세서를 해놨는데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 소통 관리, 감시했는데 우리는 이제 의사소통 관리 여기에 해당되지 전체에서 여기에 해당된다. 라는 걸 참고로 이제 알아두기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의사소통 관리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뭐 주간 월간 보고도 있다는 거고 또 배포된 내용은 프로젝트 포털 통해서 공유를 하고 뭐 포털 통해서 공유된 각종 정보 및 보고서 그 외 프로젝트의 현황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자 문서로 하는 거, 구두로 하는 거,
또 그것들이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인 거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해봤어요. 그지? 문서로 되어 있으면서 공식적인 거는 이렇게 계획 차트 뭐 이런 계약 관련 것들. 근데 문서이면서 비공식적인 거는 메모 전자우편. 공식이면서 구두로 하는 건 프레젠테이션 발표. 그래서 이 PT 하는 거는 PT가 그냥 발표하는 거지만 비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든 또는 뭐 제안서를 발표할 때든 PT를 하잖아. 그럼 그거는 실제로 공식적인 행위이고 다 기록이 돼요. 그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그 법적으로 증거로 또 쓰고 있는 그런 상황도 돼요. 그리고 구두이면서 비공식적인 거는 일상적인 대화, 회의. 근데 회의도 그 회의도 이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회의가 많이 있지. 그지? 구두이면서 공식인 것도 회의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의도 다 메모하고 나중에 누가 발언했는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비공식 회의가 있겠지. 여기 회의는 비공식 어떤 회의 그거를 말하는 거지. 회의는 되게 공식적인 걸로 들어갑니다. 자, 의사소통 관리 조정할 때 고려사항. 이해관계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공식 문서 의사소통에 적극 활용한다. 물리적 위치, 전자우편이나 이런 걸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다. 의사소통 기술, 그 어떤 효율적인 수단을 좀 많이 활용한다. 언어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럴 때 복잡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이제 감시야, 모니터라고 하는 게 좀 부드럽겠지. 그래서 요거는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ITO가 있지. 계획서, 의사소통 이런 걸 다 해서 관찰과 대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 매트릭스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변경 요청도 해주는 부분이 의사소통의 감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감시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고, 이 감시 부분을 하려면 대부분 자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제 변경 요인들을 잡아내서 변경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도 높여주고 또 의사소통 목표 대비 실적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에 변경 사항도 이렇게 도출해가지고 변경을 해주는 거죠. 자, 의사소통 감시의 전체적인 ITO예요. 프로젝트 계획서, 문서, 기업 환경 요인, 조직의 프로세스, 자산, 작업 성과, 데이터 이런 거에서 전문가의 판단, 데이터 표현, 관찰, 대화, 회의 이런 부분들을 도구로 해서 작업 성과 정보도 가지고 변경 요청도 하고 여러 프로젝트도 업데이트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감시라는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ITO 핵심 내용이라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되고 설명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의사소통의 중요성인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 Change your word, change your world. 그러니까 말 한마디. 이게 이제 단어이지만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내가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동영상 주소를 링크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동영상 한번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동영상이니까 참고 한번 하세요. 자,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는 이렇게 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